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수압 분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 포트폴리오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역시나 우리 기업 경영의 목표랑 그냥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 무엇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제1차 목표이죠.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하여서 마케팅 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업 경영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저 광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기업의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겠지만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여서 적절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먼저 이게 관리 수준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큰 조직이라면 최고 경영층이 있을 거고 중간 경영층, 일선 경영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회장님, CEO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기업의 장기적인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삼성전자에 지금 별세하신 이병철 회장님의 이건희 회장님의 혹시 동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젊으셨을 때 그 카리스마 넘치게 임직원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기업의 이 총수, 우두머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서 세워가지고 그 목표, 큰 목표를 설정하여 가지고 또 어떤 사업 단위들을 구성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 경영층의 전략이며 어쩌면 우리 지금 수업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진학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어디 회사를 취업하거나 창업하여서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죠. 궁극적으로 도달했으면 좋겠을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최고 경영층을 향해서 준비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최고 경영층에서 이렇게 기업 사명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 무엇이냐? 먼저 기업 사명이라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비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여러분은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사명의 특징은 어때야 하냐라고 한다면 시장지향적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이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하죠. 이건 고객이에요. 고객.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장은 고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고요.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어디냐? 그 말은 우리가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고객이 누구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고객이다라는 말 알고 있으시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 변화하는 유동적인 환경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임직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사명이라면 더욱더 좋겠지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스타벅스 지금 나와 있는데 스타벅스처럼 여러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사명에 대해서 조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늘 말하는 말이지만 이 유수한 기업들의 기업 사명을 듣고도 전혀 마음의 감동이 없거나 울컥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별로 경영학과에 흥미가 없으신 것이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경영학과 진학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타벅스는 사람의 영혼을 고무시키고 양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 사람씩 한 컵의 음료를 통해 한 이웃마을씩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정말로 스타벅스가 이 기업 사명을 저는 해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권에 정말 핫플레이스마다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모서리, 사거리의 모서리에 눈에 띄는 곳에, 대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한 동네마다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굳이 스타벅스를 먹기 위해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배달을 시키고 드라이브 스루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컵의 음료를 스타벅스로 갖고 있게 됐어요. 이렇게 스타벅스가 이 기업의 사명을 이미 이룬 것 같습니다. 애플 유명하죠. 애플은 현 상황에 도전하고 틀을 깨는 사고를 위해 존재한다. 뭐죠? 혁신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여 혁신을 이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별세하신 다음에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베이는 미국에서 역시나 전자상거래 계열에서 공룡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룡기업이라고 공룡이 실제로 살았는지 이게 확신도 들진 않지만, 공룡하면 아시잖아요. 크고 아주 거대하고 힘이 세잖아요. 공룡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베이의 기업 사명입니다. 이베이는 그 누구든 모든 것을 교환하고 판매하여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공을 위해 존재한다. 전 지금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울컥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기업 사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죠? 디즈니, 테슬라, 구글, 할리 데이비슨.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코카콜라는 세상을 환기시키고 낙관성과 행복을 고무시킨다. 페이스북은 세상을 가깝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지구의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할리 데이비스는 모두의 개인적이고 아메리칸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세상의 정보를 정리하고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디즈니는 모든 곳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행복을 만든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세상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네, 감동이 좀 있으셨나요? 특별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감동이 있으셨던 기업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다 좋지만 또 특히나 여러분들 또 공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디즈니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의 많은 작품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겨울왕국의 작품을 보고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고 몇 번이고 봤습니다. 정말 제 나이가 20살 중반일 때 본 건데 나이와 상관없이 애니메이션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특별히 저랑 또 이렇게 같이 봤던 친한 사람도 나이가 더 많았었는데 너무 재밌게 봐서 또 봤다고 하더라고요. 30대 40 가까운데도. 네, 이런 기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기업 사명을 세운 다음에 그 기업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기업 목표를 세워야 하겠죠. 결국엔 1차적 목표는 이익 극대화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요즘 시대에 크게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대세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 윤리적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말했던 것이 ESG죠.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윤리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큰 목표를 정해놓고
전반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구체화시키는 거 일반적인 방법이죠. 여러분의 이렇게 무엇인가를 계획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사소한 세세한 목표를 세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일단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전적인 뜻으로는 뭐 서류철 뭐 이렇게 자료집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 특히 미술, 사진 그러한 입시에서는 이 뭐 성적만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이 사진은 어떻게 할 거야? 뭐 현장에 가서 뭐 찍을 거야? 뭐 어쩔 거야? 뭐로 판단하죠? 작품집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작품을 찍어왔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지를 이렇게 제출하여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입시나 아니면은 취업할 때, 이 예체능 분야들. 그런 말로 또 쓰이고요. 이 금융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이죠? 금융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라는 개념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요? 주식과 채권에 분산화해서 투자를 한다.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주식을 투자했냐면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도 투자했어. 우리 국내 주식은 어떤 산업, 반도체 분야, 일반 식품 분야, 또 항공 분야 이런 부분에 분산 투자했어. 미국 주식은 기술 중심 주식이랑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같은 곳이랑 여러 곳에 분산 투자했어. 이렇게 해서 내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돼 라고 말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학과에서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떤 곳에 사업을 투자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기업의 소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서 분산이랑 똑같죠? 그죠? 어떻게 분산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다. 네, 일단 기업이 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 크면은 여러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강점을 갖는 그러한 시장을 선택하고 강점을 갖는 아이템들을 선택하여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분산화해서 투자하여서 결국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경영학과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효율성 좋아하시나요?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저는 MBTI 성향상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저는 기업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것 같네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하여서 사업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무슨 말인지 볼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 LG그룹에서 어떤 곳에 이렇게 사업을 더 투자하고 있냐 그런 비율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LG 강력하죠. LG그룹 강력합니다. 특별히 여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화학 분야, 이제 배터리를 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는데요. 그 주식에서는 분리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화학 분야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우리 치약들, 거의 LG 생활 건강의 확률이 높아요. 강력하고요. LG전자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누어서 이렇게 가야 하겠다. 그것이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사업 단위는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핸드폰 사업, 뭐 냉장고 사업 이렇게 사업 단위를 나눌 수가 있겠죠. 전자제품 회사라면요. 그렇게 해서 나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고요. 오늘 배울 부분의 중요한 핵심은 수압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압 분석 여러분 아시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진로 프로그램 시간 같은 때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만 같은 단어라고 저는 추정을 했어요. 근데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진로 프로그램에서 수학 분석 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뭐예요? 수학 분석은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위험 요인을 합친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강점은 strength, 약점은 weakness, 기회는 opportunity, 위협은 threat라고 해가지고 수합 분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글자를 따서요. 앞글자 딴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권에서도. 그래서 앞글자 스펠링을 따서 뭔가를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약간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합 분석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수합 분석을 왜 하죠? 기업 내부 환경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이 상황을 통하여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바로 수합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지 볼까요? 자, 먼저 기업 내부 환경 요인은 어떤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재무 상태는 괜찮은가? 우리 목표로 하는 제품 고객은 무엇이며 우리 현재 회사 상태는 어떤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시적인 환경은 어떠한가? 우리 산업이 잘 되고는 있는 그런 구조인가? 경쟁사는 어떤가? 성장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실 것이 무엇이냐면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 빨간색 줄로 여기 보시면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냐면 내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지금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예시를 들어 볼게요. 대학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높은 성적을 받았어. 성적이 진짜 우수해.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것은 나의 강점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당연히 강점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잘해서 내부 요인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우수한 강점을 가진 거거든. 그런데 또 입시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이렇게 학생 인구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아무리 못했어도 성적이 바닥이고 아무리 못했어도 지방에 이렇게 조금 좀 동떨어진 곳에 인기가 없는 전문대학 정도는 아무 학과, 좀 인기가 낮은 학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정 학과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비인기 학과, 인기가 없는 학과는 무조건 붙을 수 있어. 이건 나의 강점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죠.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환경이 대학 입시 지방에 비인기 학과, 비인기 전문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게 됐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내부 환경 요인, 외부 환경 요인 헷갈리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조금 더 강점과 약점에서 분석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잘하니까 강점이야. 이것도 맞는데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경쟁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우위에 있는 역량이어야 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또 약점이라고 말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취약한 것이 약점인 거죠. 아니 내가 독점 기업인데 나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시장 다 점령해서 다 해먹고 있는데 나에게 약점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시장이 끌려가는데 실제로 그런 독점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약점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하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근데 경쟁 기업이 있으니까 경쟁 기업보다 취약하다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은 기회와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합 분석을 결국에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여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결국에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합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 시장 상황과 성과, 고객, 경쟁자, 공급업자 이런 등등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의 규모, 성장률 이런 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어쩜 환경 요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고 기회나 위협, 또 성과는 우리가 잘한 것들, 고객층은 이것도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객은 우리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날 수는 있어도 고객들의 마음이 어떤가,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 경쟁자는 어떤가, 경쟁자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강점, 약점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거 외부 환경 요인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공급업자와도 잘 해야겠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뭐 엄격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뭐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데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여기 무슨 회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점 중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많은 매장으로 인한 접근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과인 거죠. 우리 리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 만족도 1위. 뭐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점, 약점. 브랜드에 대한 낮은 호감도. 이거는 좀 내가 못한 거잖아. 성과라고도 볼 수 있고, 시장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잘 몰라. 시장 상황. 고객이 잘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꼭 떨어지는 답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한국인에 맞는 제품 개발. 높은 임금과 고비용 경영. 어디에 속할까요? 미약한 시장 이미지. 어디에 속할까요? L백화점과 연계 가능. 반미정서 확산과 어디에 속할까요? 그쵸?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네요. 시장 상황. 그리고 경쟁자 딱 봐도 이런 것들이 있고. 좀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만.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 내용은 이 수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전략은 수학 분석 요소를 결합하여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 구축 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그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름 의미가 있어요. 수학 분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수학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하고 논리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내부, 외부 환경을 동시 파악하여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략을 짜나간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하거든요. 강점, 약점, 명료하잖아요. 4개에 딱 속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점과 기회를 내가 알았어. 그럼 그거 2개를 합쳐가지고 그 기회를 타서 흐름을 잘 타서 나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SO 전략. 기회가 있으니까 내 양점을 기회를 통해서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WO 전략. 그 다음에 위협 요인이 좀 있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아. 하지만 나에겐 강점이 있어. 그 상황을 뚫어내갈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하는 게 ST 전략. 그 다음에 약간 최악의 경우. 약간 별로 상황도 안 좋은데 나에게 약점이 좀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회피하는 것도 어쩌면 전략이다. 그 손자병법에 뭐 36개 줄행랑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도망가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철수. 그죠? 이것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강점과 기회가 결합된 것은 공격적인 전략일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에요. 선점할 수 있고 또 다각화할 수 있다. 다각화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품 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어. MP3,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뭐 또 다른 애플워치, 에어팟 등등 아주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련 있는 다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평을 받기가 쉬워요. 이런 얘기 브랜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ST 전략. 위험 요인을 강점으로 극복한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건 위험입니다. 위험. 이건 상식적인 단어니까 기억해 두세요. 핵심 역량 강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ore competency. 영어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약점을 좀 극복하는 거지. 시장 침투 전략. 내가 좀 약하지만 시장을 침투해내겠어. 왜? 시장이 나름 괜찮거든. 시장 상황이. 그래서 시장을 침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시장 기존 경쟁자들의 틈을 타서 들어가는 것. 이런 시장 침투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 전략. 이것은 위협과 약점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수 전략, 집중화 전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세하게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합 분석을 통하여서 수립한 전략 사례로 역시 무슨 치킨인지 아시겠죠? 이 치킨에 대해서 좀 짜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일부러 밑줄을 색깔별로 쳐놨어요. 그래서 초록 색깔 친 걸로 ST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밑줄 쳐가지고 SO 전략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구분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밑줄이 안 쳐져 있길래. 네, 읽어보시고요.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읽어보시고요. 네, 읽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BCG 매트릭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